자, 그 다음에 그 표현대리로 가는데, 그죠? 그 표현대리.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지? 가는데, 표현대리는 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노? 어? 표현대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노? 그렇지, 상대방이 제일 중요하지.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노? 상대방이 주장하잖아요. 그럼 125, 그럼 표현대리에서는 이제 그지? 표현대리 설명 안 해도, 표현대리는 몇 조?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세 개 있는데, 그지? 그럼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표현대리도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이지, 그지? 근데 표현대리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무권이지만,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면 본인은 뭐 진다? 책임진다, 그지? 125조, 126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지? 근데 요 125조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이 상대방이, 야, 내 대신 내일 모레 너하고 계약 체결하기로 한 날짜에 우리 해외여행 가기로 날짜가 잡혀갖고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 대신 우리 친구, 을을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 을하고 계약을 체결해라 라고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본인이 요 을에게 대리권 수여하지 않고 무슨 적? 훌적. 널 많이 했죠, 그지? 근데 상대방이 가서 대리행위 하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 누구의 말을 믿고? 본인의 말을 믿고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행위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본인이 무슨 행위가 없었더라? 수권 행위가 없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권, 무권. 누가 표시는 했지만,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지만, 본인이 실질적 수권행위가 없는 거.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임의대리. 그렇지? 그래서 요 125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임의대리에만 적용하고 법정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125조 하면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OX, X. 그렇지? 문제도 나온다. 그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중개사에도 나오고 이런다. 125조에서 법정대리인하고 소개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125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한다? 이미. 그러면 125조는 본인이 누구한테는 표시했지만 상용. 그럼 125조의 특징은 실질적 넉자가 없다. 무슨 행위? 수권행위.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25조와 126조는 완전히 반대지. 126조는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으면 요거는 수권행위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있다 없다? 없다. 있는데 요걸 초과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126조는 진짜는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뭐해서? 초과해서 했을 때 초과한 것도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 126조는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인정된다. 그지? 모두 인정되고, 129조는 이전에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는 무슨 건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 무슨 시에는? 행위 시에는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됐습니까? 무슨 방은 상대방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 대리도 되고 법정 대리도 다 된다. 자,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어쨌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대리야? 표현대리야? 뭐죠? 책임져 하면은 본인은 뭐 책임지죠. 본인의 효과 기소하기 위해서는 요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지? 빨리 깨끗. 항상 책임을 묻거나 주장하거나 하면은 무슨 것? 깨끗. 그치? 그러면 요 본인은 표현대리에서는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뭐지죠? 책임지잖아. 자기는 뭐 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그래, 그렇게 하려면 항상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럼 본인은 자기는 무권이 실질적으로 유권, 무권. 그럼 본인은 뭐 지고 싶지 않아도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무슨 방이 주장하면은,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본인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지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무슨 것? 깨끗. 그거. 그러면 상대방 깨끗 선의 및 무과실인데 요건 두부류.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인데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선의 무과실로 추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몇 조? 125조와 129조에서만 상대방은 뭐 선의 및 상대방은 선의 및 뭐다?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무과실로 어떻게 한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뭐 하는 사람은?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누가 입증? 상대방은 당연히 선의무과실로 본다는 거지. 그럼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은 누가? 본인이. 그럼 상대방은 당연히 선의무과실로 보고 입증 책임은 누가? 본인이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지지 않으려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이렇게 입증하고 그 다음에 126조만 상대방이 뭐로?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 및 뭐 무과실임을 입증. 요거는 뭐에 대한 거? 요거는 뭐에 대한 거 지금? 요거는 뭐에 대한 거? 선의 및 뭐 무과실. 요거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에 관한 거는 몇 부류? 두 부류. 하고 요 표현대리 요건은 표현대리야. 무슨 대리야?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것은 셋 다 125조 표현대리 126조든 129조 표현대리 요건은 됐습니까? 요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셋 다 입증.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묻는지 그거 됐습니까? 그러면 129조 표현대리를 가지고 가끔씩 내는데 그럼 129조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이전에 무슨 건이 있었다, 대리권이 있었다. 근데 행위시에는 무슨 건이 없다, 대리권이 없다.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처럼 이전처럼 뭐가 있는 줄 믿고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대리행위 했다. 그런 경우에도 누구에게? 본인에게 표현대리 주장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면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5조인데 넘었다, 무조건 넘었다 하면 몇 조로 간다? 6조. 9조인데 넘었다, 몇 조로 간다? 6조. 그치? 그러면 순수한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고 행위시에는 없고 그 다음 또 범위를 뭐 하지 않아야? 넘지 않아요. 이전처럼 뭐 하지 않아야? 넘지 않아요. 넘어버리면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간다. 이게 그런 거. 그런 거 기억. 그래서 여기는 입증 책임 두 개를 가게 된다. 선의무과실은 몇 부류? 두 부류. 5조와 9조는 추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증할 필요 없고 누가 입증? 본인. 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그럼 표현대리는 6조는 요건도 뭐 스스로. 그 다음에 선의무과실도 뭐 스스로. 5조와 9조는 상대방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은 누가 입증? 본인. 표현대리 요건은 누가 입증? 상대방이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 자, 그러면 보는데 표현대리에서 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하고 왜? 5조는 본인이 상대방이 표시했지만 실질적 늑자 무슨 행위? 수권행위 없기 때문에 수권행위. 그래서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임의. 6조와 9조는 이미 모두 적용되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1, 2, 3 묻고 그죠? 4번은 상대방이 선의무과실로 추정하는데 상대방 요건은 몇 부류로 나온다? 빨리 두 부류. 5조와 9조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무슨 방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럼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방 선의무과실로 본다는 거지. 그럼 본인이 만약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면은
협의의 무건대리로 간다. 무슨 무건대리? 협의로 가면은 누가 칼자루 지노? 본인이 지는 거지. 상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로 넘어간다? 본인이 넘어가지. 무슨 방이?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어떻게 하면? 입증. 그 다음 126조는 상대방이 스스로 선의무과실임을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4번, 5번은 묶어가지고 4번, 5번 묶어야 되겠지. 그지? 4번, 5번은 뭐에 대한 요건이고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 요건이고 그 다음에 6번은 125조야 126조야 129조야. 그래서 누가 책임져? 본인 책임져 하는 표현들이 요건은 셋 다 누가 입증한다? 빨리 상대방이.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게요. 그 다음에 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당연히 주장한다 안 한다? 하지. 왜? 본인이 기소 가면은 누구한테 일단 유리한적 성격이 있다. 상대방이. 그지? 표현대리가 되면 당연히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거든. 그럼 불리하면은 철회하면 되고. 그럼 거의 대부분은 주장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자 만약에 상대방이 무슨 대리 주장하면은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자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면은 누가 책임지노? 빨리 본인 책임지잖아. 그지? 지면은 상대방은 아무런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됐지만 됐으니까. 그래서 무슨 방은 상대방은 누구에게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지만 표현대리가 되면 상대방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빨리 본인. 그러나 본인은 본의 아니게 뭐지게 됐다? 책임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누구에게? 대리인에게 표현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래서 밑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표현대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누구는 빨리 줘!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있다. 그거 조심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나오는지 본인은 나오는지 조심해야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근데 여러분 그 제한능력 구조가 똑같다. 구조가 무슨 능력자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됐습니까? 예. 거기 무슨 핵이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럼 친족회의 결의를 거쳐서 처분해야 되는데 친족회 거기 있잖아요. 지금 6페이지 메뉴에 있잖아요.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무슨 행위 처분행위 하면은 권한 위반이다 이런 말이지. 무슨 대리? 월권 대리. 친족회의 결의를 거쳐서 처분해야 되는데 친족회의 뭐 없이 동의 없이 대리행위 한 경우 또는 뭐 처분행위 한 경우는 몇 조? 126조 됐습니까? 처분행위 대리행위 행위하면은 몇 조? 126조 표현들이 된다. 됐습니까? 근데 구조가 똑같다. 이게. 근데 요 법인의 대표는 대리인으로 본다. 대표는, 그러면 우리 대표에 관한 사항은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법인의 대표, 조합의 대표, 법인격 없는 법인의 대표가 됐습니까? 대표자가 끊고, 신족회 대신에 뭐의 결의 없이, 총회의 결의 없이 처분행위 하면 아예 뭐다? 무효. 하고 무슨 대리 없다? 표현대리 없다. 짱 중요. 무효고 뒤에다가 무슨 대리 X, 표현대리 X. 짱짱. 구조는 똑같다. 근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대리는 끝내고 그지? 그 다음에 무효에서는 뭐 볼 건 지면 좋겠노? 유동적 무효 볼 건 지고 무슨적 무효? 유동적 무효 볼 건 지고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일부 무효 그 세 개. 그거 세 개만 볼 건 지고 있으면 된다. 무효에서는.
그럼 취소해서는 뭐 볼건 지면 되겠노? 법정 추인.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치? 그것만 볼건 지고 있으면 된다. 주로 내는 게 시험에. 그럼 자, 무효에서는 여러분 그죠? 무효는 뭐는 하였지만 성립은 하였지만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아예 무효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법률행위가 뭐 하기 전에는 성립하기 전에는 하면 무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지? 그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정무효? 유동정무효 몇 개 있노? 몇 개? 3개 그지? 무슨 대리행위 무효? 무권 대리행위 무효.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공부해보면 전체적인 거 이게 딱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시험도 행거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됐습니까? 네. 무슨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 무효 또는 무권리자. 뭐가 나와야 되노? 뒤에 뭐가 나와야 되노? 처분행위 하면 무효.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하면 유효.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무슨 행위?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다른 말로 물권행위, 중물권행위 하면 무효.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하면 그대로 유효. 그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인데, 요 두 개는 요 본인이 추인이 있거나 권리자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요 추인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예? 요거는 요 무슨 행위 추인 무권대리행위 추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하는 게 판례다 말이지. 뭐해서 요거는 특징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그럼 소급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중요 안 하지. 왜? 무권대리행위 무효인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그 자체지만 내게 빨리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했을 때는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슨 방이 동의하면은 상대방이 동의하면은 내게 다시 비소급 일부 변경 조건을 붙인 추인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꼭 기억.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허가 지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 계약.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요거 볼건 지고 있고 무효 됐습니까? 그 다음 다시 무슨 행위? 무효행위의 추인. 요 무효행위 추인 하면 생각나는 거 빨리 108조 무효행위 추인 하면 몇 조? 108조 통정 가장 특징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다. 그치? 요거 무효행위 추인은 몇 조? 108, 107, 108 상대적 무효인데 108 가장매매 가장양도 됐습니까? 무슨 자로? 진짜로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가장양도 해놨단 말이에요. 을앞으로 가장양도했는데 유효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 요거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어떠한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지? 새로운 법률행위 해서 그대로. 그러면 기존 앞에 가장양도한 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법률행위 몇 개? 2개. 앞에 거는 무효고 요거는 그대로 유효. 전혀 다른.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추인이 될 수 있노? 무슨 자로?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그거를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현실적 의사표시 이런 말 쓴다. 무슨 적? 현실적. 그래서 요거는 무효행위 추인이 되려면은 무슨 적? 현실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게.
무슨적 현실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빨리? 그때부터. 그래서 현실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무슨 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과 무슨 행위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이 없다. 네? 이제 요거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니까 비소급표지가 무슨요? 비소급표인데, 근데 만약에 시점을 지금 가장 양도해놨죠. 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을이 가지고 있어도 유효, 무효. 와,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정말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지. 근데 그때부터인데 시점을, 그럼 요거는 무효는 그대로 있고, 시점을 그럼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유효로 하자 하면은 요 소급하기로 하면은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는데 뭐 하기로 하는 특약?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 하면은 누구들끼리 해서만? 자기들끼리 해서만. 이걸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 무슨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 있다. 무슨적 효력이 있다? 채권적 효력이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요런 거, 그지? 그래서 요거하고 또 같이 내는 게, 뭐를 같이 내냐면, 요거하고 같이 항상 무효행위 추이는 무슨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 무슨 자로? 진짜로. 요거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없고, 요거하고 같이 내는 게 뭐를 같이 내냐면은,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 요거 가지고 낸단 말이지. 그럼 요 무효행위 전환은, 자, 무효행위 안에 뭐가? 유효가 들어있고, 자, 유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가 들어있고, 다시 뭐? 무효행위 안에 뭐? 유효가 들어있고, 다시 뭐? 무효행위 안에 뭐? 유효가 들어있고, 행위자가 뭐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는 효력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무효는 행위해도 뭐고?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헛질이지. 무슨 질? 헛질. 행위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는 무슨 질? 헛질. 그럼 만약 무효가 되는 줄 알았으면 헛질이니까 행위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그렇지.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유효가 들어있고 무효가 되는 줄 알았다면 무효행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질? 헛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하고 유효행위 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죠? 안동에 가면 헛제사밥 있잖아요. 유명합니다. 모릅니까? 안동 가면 음식을 어디에 넣냐면은 제기 있잖아요. 녹그릇 제기에 고기 담아주고 나물도 담아주고 했는데, 원래 제사밥이 맛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겠지만, 교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싫어하겠지만,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밥이 맛있거든. 왜냐면, 누가? 할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은 귀신이라고도 하고, 할아버지라고도 하고, 조상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어떻게 체하지를 않는다, 제사밥은. 진짜! 안 먹어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사밥은 원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건 이제 모르겠지만, 제사 지내는, 그냥 일반 불교나 유교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제사밥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체하지 않는다. 누가 먹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귀신이라고 하지만 자기 할아버지한테 제사니까 누가 먹은 거니까 할아버지가 자손이 먹는데 체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거지. 진짜. 안 체한다는 거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여튼, 근데 이제 그게 안동에 가면 그 식당에서 안동 하면 헛제사 쳐봐라 나온다. 요즘 인터넷 다 나오잖아요. 헛제사밥 이렇게. 그것도 수업 시간에 또 보고요, 이게.
하여튼 그게 이제 그 나오거든. 그게 이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차려주는 거지. 식당에. 제사를 지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헛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다시 무효행위 안에 뭐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안에 뭐가 들어있고, 무효가 되는 줄 알았더라면 무효행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행위는 효과가 발생 안 하고 무슨 질이니까? 헛질이니까. 그럼 무효행위를 하지 않고 무슨 행위 했을 것이다? 결과 있는 유효행위 했을 것이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효를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 그럼 여기서는 무효행위를 하지 않고 유효행위를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우리 저번 주에 그 문제 풀 때 했잖아요. 의사표시. 내심적 효과 의사 하면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문장 안에 표시 행위 나오면 무슨 적에서 교범적 해석, 가상적 의사 하면 무슨 적에서 보충적 해석. 맞습니까? 예. 그럼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대표적이고, 가상적 의사 대표적인 게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이건 무슨 적 의사? 가상적 의사. 무슨 적 해석하고 관계 있네? 보충. 그래서 나올 때 요거하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행위 추이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없다. 무슨적 의사표시? 현실적 의사표시. 다른 말로 무슨 자로? 진짜로. 요거는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요게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지.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하니까 이건 무슨적 의사고 가상적 의사죠. 그지?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는 무슨적 해석과 관계 있다? 보충적 해석. 그지? 관계 있고, 언제부터 유효로 본다? 언제? 처음부터. 무효가 있은 때부터 유효로 본단 말이지. 무슨요? 소거표. 그지? 요거. 이게 이제. 언제? 무효성.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타인의 자, 출생신고. 무슨 자? 타인의 자,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 입양, 인지신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다시 변경을 가한 조건을 붙인 승낙. 그게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변경을 가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승낙.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무슨 일치해야 되는데 앞에 변경 조건을 붙이니까 말은 뭐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승낙으로서 무효고. 그럼 만약 1억 팔겠다,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했을 때, 변경을 가한 승낙했을 때, 말은 승낙이란 말을 쓰고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럼 1억 청약을 뭐하고? 거절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러면 1억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서는 무효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요거 무효행위처럼.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가상적 의사, 보충적 해석, 소거표.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처럼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들어있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일부 무효의 법리.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 그거. 일부 무효는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사과. 요거. 사과가 사과를 누가? 새가 쪼아 먹었다. 뭐 먹었다? 쪼아 먹었다. 쪼아 먹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쪼아 먹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에 납품됐나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요즘 이렇게 막 차 몰고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하자가 있는 사과 없어요 하면 싸게 팔거든. 그게 막 원래 가격이 한 30% 이렇게만 안 그러면 자기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거 집에 가져와서 그 부분만 도려내고 주스로 만들어 먹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지? 식당에서는 그런 거 많이 이용하거든. 그래서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인정되는 경우는 하였으리라, 이것도 하였으리라 어욕되는 경우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그래서 요 그대로 적용한다.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요 두 개. 그것만 잘 지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무효 나오면은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는 잘 아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로 가면, 뭐로 가면은 취소.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그치?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근데 유효인데 이건 무슨 정유효? 유동적 유효. 그치? 그러면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몇 개? 유동적 무효 몇 개? 3개. 유동적 유효 몇 개? 4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다시 유동골뱅이 유동적 무효 몇 개? 3개. 아까 무건대리 무권리자 토지거래 허가. 유동적 유효 취소. 유동적 유효 무효 취소 몇 개? 4개. 어느 거?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거 잘 된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인 거, 유동적 유효인 거 이거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사법시험이란 단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 중개사에서 나온단 말이지 이게. 됐습니까? 유동적 유효. 그러면 왜냐면 일단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무슨 건자가 취소건자가 취소했더니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러면 그 다음 취소건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취소건자가 그럼 무효도 할 수 있고 유효.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건자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 한다? 추인. 추인을 뭐라고 그러노? 빨리 취소건 포기 의사표시 하면은 언제부터 빨리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 정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무슨 정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걸 뭐로 한다? 추인.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4번 짱짱짱 민법상 추인. 무슨 법상 추인? 민법상 추인. 자,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뭐해서? 소급해서 다음에 한 개 더 넣어놔야지. 뭐해서? 소급해서 그 자체가 중요하다.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그래서 이런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무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거는 위에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고 소급도 중요하고 그 자체. 그지? 근데 요 무행위 추인은 아까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죠? 전혀. 핵심 단어는 위에는 아까 그 자체고 여기는 전혀 무슨 새로운 요게 핵심이지.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무건대리에서는 추인은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무행위 추인은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다 다르다. 그지?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 정유효가?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 이 추인은 그래서 요 오리지널 추인은 요 취소에서 추인이거든. 취소에서 추인 그 가로에서 5자 취소권 포기. 무슨 권 포기?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다.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도 여러분 전에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뭐 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어떻다? 어떻다? 유효. 그지? 무슨 정유효? 유동적 유효잖아. 그지? 취소해서 뭐 하면은 추인하면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무슨 정유효가? 유동적 유효가. 취소해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하면은 됐습니까? 취소하면은 뭐가 되고? 무효.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뭐해서? 취소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다시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이걸 일명 무슨 취치. 무효행위 추인 요건 갖추면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무효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그게 일명 무슨 취?
취치.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강박 상태에서 정려, 강박 상태에서 정려했습니다. 정려를 뭐 했다? 취소하면은 됐습니까? 취소하고, 자, 그러면 강박 상태에서 취소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무효가 됐는데 강박에서 뭐 벗어난 뒤에, 그럼 아까 취소한 거는 뭐가 됐죠? 무효가 된 걸 다시 강박에서 벗어나고 다시 정리한 거를 다시 뭐 할 수 있다? 추인하면 한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그냥 그렇게 얘까지는 안 내고 요거 잘 낸다. 가끔씩 무슨 취치. 취치는 무슨 물기로 간다? 꼬리 물기. 그지? 무슨 물기? 꼬리 물기.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부관으로 가는데, 이제 뭐로 간다? 부관. 뭐로 간다? 부관. 부관으로 가는데, 부관은 이제 없는데, 그지? 여러분, 부관하면 조건과 기한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조건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어느 거? 정불무, 정기유, 해불유, 해기무, 요거 기억하고, 요거 기억하고, 그 다음 조건은 또 뭐가 있노? 조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 단동행위 못 붙인다. 무슨 행위? 단동행위. 단동행위는 원칙, 조건 붙일 수 없는데, 예외, 조건 붙일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요거 잘린다. 이제 모의고사 막 치고 하면 점수 몇 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 아까 여러 개 있을 중에 여러 개에서 이제 내가 확실하게 질 수 있는 거 지어야 된다. 그래야 몇 점 받을 수 있다? 70점, 60점. 그냥 모의고사 쳐갖고 점수 70점 나왔다, 40점 나왔다 이런 게 중요 안 하다. 그럼 여러분은 막 점수 나왔다 그럼 편안하게 생각하거든. 하면 축사발 난다. 선생님이 쉽게 나오면 70점 넘어가고 어렵게 내면 40점 나오고 이렇다. 점수가 몇 점이냐 중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막 어렵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꾸만 선생님이 어렵다 그 소리 듣기 싫거든. 그러면 어떻게 쉽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막 70점 받거든. 기분 좋네. 개뿔 떨어진다 시험장에 가면은. 그 점수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60점 이상 넘어가면 시험에 합격하겠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지. 4개 빨리 상대방이 뭐가 있거나 동의. 상대방의 뭐가 있거나 동의.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유언유정. 요거 잘 낸다. 요 4개 단동이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조건에서 잘 내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노? 조건은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근데 조건은 뭐로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기한에서 소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OX, X.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조건 성취, 불성취 여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기한 들어가면은, 기한은 반드시 도래. 기한은 무슨 시? 반드시 도래. 근데 기한으로 했는데, 도래가 불가능한 수로. 기한으로 하여서나 도래가 불가능한 수로 확정. 되면은, 기한은 뭐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게. 기한으로, 그럼 처음에 계약할 때 기한으로 했다. 도래할 것 같아가지고 기한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 조건으로 할 건지 기한은 나중에 장래를 기준으로 하거든. 장래에 도래할 것 같다, 기한. 불확실하다, 조건. 그럼 장래에 도래할 것 같아가지고 기한으로 했더니 도래가 뭐한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하면은 이때 기한은 뭐한 것으로 본다? 도래한 것으로. 그런 것들.
기한은 뭐한 것으로? 도래한 것으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한에서, 기한은 무슨, 요거 잘 낸다. 기한은 소급이라는 단어가 없다. 기한은 뭐라는 단어 없다? 소급이라는 단어 없다. 예? 기한은 뭐라는 단어 없다? 소급. 자, 근데, 기한의 이익, 그지? 기한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 그거 조심하고. 그럼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장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러면 기한 이익의 포기, 기한 이익 포기, 기한 이익의 포기. 기한 이익 포기는 미리 스스로 이행하는 거. 미리 스스로 이행하는데, 요 기한 이익은 포기하면은 기한 도래의 효과 발생한다. 예? 기한 도래의 효과가, 지금 모의고사 쳤죠, 그죠? 기한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한 이익은 한쪽만 있는 경우는, 무상인 경우는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유상인 경우는 포기하고 상대방이 손해를 만다? 배상.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도 있다는 말은 무슨 쪽일 때? 양쪽. 무슨 쪽? 양쪽. 유상이면 기한 이익은 누구? 양쪽. 무상이면 무슨 쪽? 한쪽. 그럼 무상인 경우는, 예를 들면 슈퍼 아줌마한테 아줌마 6시까지 물건 맡아주세요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누구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임차인. 4시대가 일이 끝났다. 미리 아줌마 내가 일이 빨리 끝났네요. 주세요. 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상일 때는? 무상. 유상일 때는 상대방이 손해를 뭐하고서? 배상하고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 상실인데, 기한이익 상실은 주로 무슨 반? 윗반. 기한 전에 또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 무슨 실? 상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파산. 그지? 그럼 민법에는 두 가지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몇 개밖에 없다? 2개.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회생 개시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파산법이라는데, 파산법에 규정이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럼 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걸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 한다고. 15번. 그거 시험 문제 나올 때 됐다. 중개사에서 딱 한 번 나오고, 사법시험이나 아까 다른 시험에, 변호사 시험이나 요즘 굉장히 잘 출제하고 있다. 이거 무슨 이익 상실의 특약? 기한이익.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그 2개는 민법, 채무자가 파산, 그렇게 3가지인데, 됐습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이제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 전에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는 걸 기한이익 상실의 무슨 약? 특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2개로 나눌 수 있는데, 무슨 조건적?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건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다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단 채권자가 야 너하고 나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했고 빨리 즉시 뭐해라? 이행해라. 이행 안 하면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되면서 집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은 이러한 채권자의 통지나 뭐 없이 청구 없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 통지와 뭐 없이 청구 없이, 이게 핵심이다. 이거는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알아서 빨리? 채무자가 알아서 즉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근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은 통지와 청구가 있어야 되고, 누가? 채권자가 청구하고 난 뒤에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서 집행. 어느 게 확실하노? 형성권이지.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2개로 나왔을 때는 항상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권적. 채권자가 뭐 하고 난 뒤에
통지하고 청구하고 난 뒤에 뭐 하나면은 이행 안 하면은 바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해서 집행. 정지조건적은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스스로 알아서 채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행해야 되고 안 하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래서 확실한 거는 무슨 건적? 형성건적.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